그래서 로테이트 커프는 이게 이제 글래로이드 면에서 본 거니까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여기가 앞이니까 지금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헤드를 딱 빼냈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제가 박사 논문 쓰기 이전에 희한하게 사람들이 어깨 다쳤다 그러면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억해요? 극상근하고 극하근이잖아요. 근데 보통 임핀지가 생기거나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생기면 어디에 생겨요? 극상근하고 극하근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극상근 극하근에 생겨요. 진단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제가 야구팀에 갔는데 계속 익스터널 로테이션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극상근과 극하근이 다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만 계속 하는. 근데 제가 되게 의문이 들었던 건 그 등속성 검사기 사이벡스나 슈맥으로 검사를 딱 하면 인터널이 계속 약하게 나와요. 웨이트를 시켜도 앞쪽이 계속 약한데 계속 익스터널 하니까 여기만 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검사가 아니고 그냥 해부학적으로 손상된 곳이 극상근과 극하근이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약간 돗자리 도사 같은 느낌인 거예요. 돗자리 도사. 왜냐면 검사를 통해서 근력이 필요한 걸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부상명을 듣고 그냥 운동을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제가 볼 땐 최악의 수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예를 들면 방사선사들이 운동 더 잘 시키겠죠. 대퇴사두근 다쳤습니다. 쿼드리셉스 운동하세요. 햄스트링 다쳤습니다. 햄스트링.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인, 아까 말한 대로 에비덕션, 인터널, 익스터널은 기본적으로 검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레노이드 포사에 이 휴머럴 헤드를 안착시키는 역할이거든요. 얘가 안착되면 근력의 균형이 맞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타이트함과 위크니스의 그 회전축을 잃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최초로 모빌라이제이션으로 정렬을 맞춰놓고 그 다음 넥스트가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그 넥스트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최초의 모빌리티부터 확인해서 내가 만약에 모빌리티, 스타빌리티, 모토 컨트롤이다 그러면 모토 컨트롤을 시킬 거면 모빌리티, 스타빌리티를 빠르게 확인하고 일로 넘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이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요 칼라색이 아주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포사의 정중앙에 센터가 딱 위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얘는 밀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뒤로 밀렸잖아요. 이게 전방이잖아요. 전방. 서브스카플라리스니까 이게 뒤로 밀린 거니까 뒤쪽이 단축됐으니까 앞쪽은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죠. 이 상태로 힘을 쓰면 밖에 있는 근육들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 안에 녹이 쓴 거잖아요. 녹이. 녹이 쓸었으니까는 이 근육들이 얘를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까 정우쌤이랑 한 아침에 그 친구 딱 이런 상태거든요. 조인트가 굳으니까 밖에 있는 근육들이 얘를 돌리려면 2배, 3배의 힘이 드니까 근육이 멀쩡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정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PNF를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PNF를 패시브하게 잡아줘도 되고요. 그냥 운동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게 D2 패턴. D2 패턴은 보통 야구를 하는, 공을 던지는 아니면 라켓을 가지고 스로잉을 하는 동작이 D2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공 던지는 동작이잖아요. 올라올 때는 이렇게. D1 패턴은 여기서 일로 올라가요. 근데 얘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오늘 좀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PNF는 그래서 D2도 있고 D1도 있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 LG에 있던 그 고관절 이름은 말할 수 없으나 그 수술한 선수 있었는데 그 선수 그 힙 조인트 D1, D2 하는데 거의 진짜 죽을 뻔했어요. 다리통이 이만하니까 매달리면 거의 뭐 매미가 매달려가지고 그런. 근데 어찌 됐거나 이 D1, D2 패턴이 돼야 이 회전축이 정중앙에 걸려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동작들이 꼭 PNF는 아니어도 된다. 대신에 머릿속에 요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트레이닝 시킬 때 회전 쪽에 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팔에서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 손으로 푸시를 하면 보통 이렇게 시키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시키고 회전 시키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게 그 다이나믹 그 스태틱 스테빌라이저랑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 같이 되는데 보통 웨이트 할 때는 거의 직선 운동을 하니까 안정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웨이트도 보디빌더나 웨이트 잘하는 사람들 보면 회전시키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레스도 이렇게 아니고, 그죠? 뭐 아놀드 프레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벤치 프레스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한다든지 다 이런 식으로 약간 회전에 관련되게 제가 봤을 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깨의 안정자 역할을 같이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리드믹 스테빌라이저인데 이 사방이나 또 크게 보면 팔방까지도 나누어서 어깨를 내가 제 위치에 계속 위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작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H 조인트의 이제 MMT를 통해서 진짜로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을 찾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MMT가 바로 측정이면서 운동 처방이 되고 바로 그냥 매뉴얼 운동이 되죠. 아까 제가 정원쌤한테도 얘기했듯이 힙 조인트의 포스테리어 그 글라이딩을 확인하는 게 바로 어떤 운동 중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공을 가지고 안정성 운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 어깨 쪽 그 재활하는데 저는 이제 SNS 인낙교니까 봐요. 그러면 정말 딱 이 운동을 GH 운동으로만 해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컨트롤 돼야 돼요? 스캐플라가 컨트롤 돼야 되잖아요. 스캐플라는 컨트롤 안 되고 흔들면 GH에서 스캐플라로 연결된 딱 얘만, 그러면 스캐플라는 생각해보면 몸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흉추체가 있고 스캐플라가 있고 GH가 있는데 GH 운동 엄청 많이 해서 GH랑 스캐플라랑 연결된 애들이 계속 강화되면 스캐플라가 바깥으로 나가지 안으로 들어올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 견갑골의 안정화를 시키는 애가 먼저 수축되어야 하고 그리고 GH가 활성화되는 게 순차적으로 맞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로어 트라페지우스, 그 다음에 롬보이드, 세라토스가 같이 액티베이션 되고 어깨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운동들이 이제 뭐 지금 캐틀벨을 이렇게 뒤집어서 딱 들고 이제 프레스를 하거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캐플라의 안정성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뭐 주로 많이 하는 그 캐틀벨 겟업, 윈드밀, 그러면 이제 어깨에서 시작해서 코어 연결시켜서 다리까지 움직이면 다리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죠. 순서적으로는. 그래서 단일 관절에서 시작해서 멀티 관절 하나하나씩 계속 연결해 주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캐틀벨 겟업 같은 게 사실은 그냥 막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스캐플라 컨트롤이 우선 돼야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를 밟아간다. 그래서 오늘은 GH 조인트의 스타빌리티 운동을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실습할게요.